안내를 잠깐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수기 토론 목적에 대해서 이제 그 오픈 테이블하고 브릿지 테이블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다 들었었는데, 수기 토론이 뭐냐면 이제 의사 결정을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이제 수기 토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 난 뒤에 저희가 이번 엔딩 테이블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 제안을 한 줄로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디아크에 가서 제가 대표로 이렇게 정책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오늘 진행 순서는 일단 참가자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토의를 할 건데, 일단 그 김정은 선생님 혹시 오디오 연결되셨어요? 나가셨네. 그러면 이제 그 참가자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이제 저는 이 실패 박람회에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모티베이터 진행을 맡은 대구 쪽방상담소의 오연주라고 합니다. 네, 기록자님.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나래고요. 오늘 세 번째 엔딩 테이블 기록을 맡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기록을 할 예정이어서 말하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기억 니은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은 팀장님 혹시 연결되셨어요? 연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주욱 씨 먼저. 안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 테이블에서 이번에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됐고요. 자영업하고 있는 김주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시. 맨 왼쪽으로 가셔서 탭해서 말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네, 이선진 선생님 해달라고 채팅 올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게 된 사회복지사 이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다음 세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장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지혁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회차 참가하고 있고요. 장지혁이라고 합니다. 다른 일 없는 룸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픈 테이블, 브릿지 테이블 이렇게 지금 오늘 엔딩 테이블 3회차고 3회 모두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2회차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 오픈 테이블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각자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릿지 테이블에서는 그러면 그 코로나 블루가 일어난 현상의 원인이 뭔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오늘 엔딩 테이블에서는 이제 정책 전문가님을 초빙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대구시나 아니면은 국가에 요구할 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코로나 블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구 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정은 팀장님이 이제 연결돼 있는데 지금 오디오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연결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인데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의제 피드백은 좀 뒤에 받고 우리가 처음부터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중간부터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느끼는 코로나 블루, 그리고 내가 느끼는 코로나 블루의 원인, 이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제 전문가에 대한, 정책 전문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순서로 진행할까 싶은데 어떠실까요? 네. 그러면 3회차 모두 이렇게 참여해주신 장지혁 님부터 정책 제안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놀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당연하죠. 사람의 사는 가장 큰 즐거움이 그런 건데 그런 게 해결 안 되니까 우울에 빠지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돈을 써야 된다. 돈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좀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정한데 그 사람들이 사실 뭐 코로나 안 몰랐으니까 대규모 모이는 행사나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지만 소소하게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과 그리고 또 그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오면 코로나 블루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중심으로 두고 해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생각해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은 제일 좋은 아이템들은 가장 많죠. 사실은 실제로는 제가 그냥 간단한 문화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뭐 하나제일 뭐 부루마블 대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은 그 공공근로나 이런 건 단순히 많이 돌리지 말고 지금 비어있는 어떤 그 빈곤의 현장이라든지 지금 생계 위기 처한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지금 서치형 공공근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 발굴하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에게 당장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뭐 또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뭐 긴급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일종 동네 우리 동네 슈퍼맨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장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곤계층과 그냥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뭐 빈곤계층 같은 경우에는 빈곤 생계 일자리 서치형 근로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천하제일 부름마블인가요? 네, 천하제일 부루마블 최강자전. 어떤 부름마블요? 부루마블이요. 보드게임 부루마블. 부름마블 최강자전. 네. 아, 그런 걸 이제 일반 대중들이 한다. 그런 거는 뭐 사람 많이 안 모여도 가능하니까 토너먼트 통해서 대구시 최고의 부루마블 최강자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 즐겁게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대규모로 못 놀잖아요. 그런 걸 해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슈퍼맨과 같은 긴급복지인데 이제 조금 힙하게 우리 동네 슈퍼맨 뭐 요렇게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좀 안타까운 것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드러나는 지점들은 그 사회복지 어떤 지원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단순 자기 일로만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게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한 삶의 빈곤이란 건 그 단순하게 그냥 뭐 복지 공무원이나 복지 담당관 한 사람의 힘으로 좀 찾기 힘들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계기들을 찾아내야 되고 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빈곤, 뭐 사회에서 자본의 빈곤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우리 동네 슈퍼맨이라는 계기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뭐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복지 서비스 이용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슈퍼맨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 동네 곳곳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통합 사례 관리 뭐 이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혹시 김정은 팀장님 혹시 그 스피커 가능한가요? 지금 들려요. 아, 들리세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소개하고 어떻게 의제 피드백 가능하실까요? 10분 정도? 제가 지금 이제 내용이 듣고 와서 어떤 네. 내용으로 하셨는지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 네, 거기에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그 생각해 오신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이때까지 브릿지 테이블까지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피드백 가능하실까요?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예, 제가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네. 서면으로 주신 것만 제가 읽어보고는 했는데 예. 이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는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조금 크게 부탁드린다고 기록자님이 이제 요청하셨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예, 그 순서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이제 선생님 오디오 연결될 때 이제 참가자 소개를 했는데, 네. 그냥, 뭐랄까, 뭐, 시민사회 활동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자영업자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인권위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 소개했고, 이제 의제 토의를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의제 토의를 지금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의제 토의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오픈 테이블하고 브릿지 테이블을 했던 코로나 블루의 원인과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 그런 것들 나눠서 선생님 마지막에 정책 피드백 할 때, 예, 그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욱 씨 네. 괜찮으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그 지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뭐 지혁 씨 같은 경우에는 복지 관련된 이제 정책 제안을 한 거고, 내가 느꼈던 코로나 블루에 가늠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주욱 씨의 경우에는 뭐 이제 생계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대출 상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책 제안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랄까 그뭐 실업 수당을 받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욱 씨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정책도 정책인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맞닥뜨렸던 부분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경험을 저는 크게 겪었다고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일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급 대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되짚어보고 이런 것이 긴급 상황 시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1차적으로 갖추는 것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것들은 저는 솔직하게 별로 고민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영역이 크잖아요. 이 심리적인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 소위 말해서 쏙 들어 맞는 정책이 되고 방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아직도 좀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정책으로 어떻게 제안해야 되나라는 부분 때문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오늘장과 어제자 이제 청도에서는 이동 상담소 이런 것들을 하고,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이 그냥 시에서나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에 대한 부분들,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정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거밖에 없을까? 이런 좀 고민들이 좀 들고, 음,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상담이나 캠페인 말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긴 하는데, 주욱 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블루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인력이나 시스템이 바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심리 영역에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이 팀장이 계셔가지고, 혹시 이렇게 뭐 우울감이나 이런 거 상담이 들어오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네. 저희가 사실은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만 구성이 되었던 건 아니고요. 메르스 때부터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라고 해서 메르스 때부터 저희가 8개 광역센터뿐만 아니라 8개 구군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그분들은 뭐 자살 상담, 정신건강 상담,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민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재난 대응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큰 재난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모든 그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있는 전문요원분들이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월 1월 29일이죠. 29일 날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기본적인 업무 지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숙지를 이제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대구가 심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2월 18일이죠. 제가 지금 18일로 기억하는데 18일인가 19일인가 그때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기다리는 전화만 대상자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에 아까 그 김주욱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으로도 마비였었고 보건소 업무라든지 병원 모든 게 다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라든지 격리자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이제 보안 유지 철저히 각자 다 쓰고 받아서 대상자분들, 확진자와 격리자를 나누어서 전화를 했죠. 하루에 많게는 2,000건 정도 상담을 매일같이 해줬어요. 그분들한테 심리적인 상담도 함과 동시에 행정적인,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아시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집에 확진자와 격리자 같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심리 지원을 매일같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저희들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고위험분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이나 PC, 저희 센터인 그 PC로 자가 온라인 검진할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했죠. 그래서 문자로 확진자와 격리자분들한테 문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자가검진,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자살, 스트레스,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하고, 고위험분들은 정신건강 전문의학과 의사들에게 연계까지, 그 의사분들이 연계되신 분들은 자원봉사,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대구 경북 지부학회 분들이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 지부학회 의사분 33명이 자원을 해주셔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총 97명의 대상자를 연계하고 그렇게 맞춤형 대상자에게 질환에 대한 어떤 위험도나 또 대상자한테 필요한 서비스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저희 대구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했었고요. 지금도 그건 진행 중이에요. 그 사업은.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손 씻기, 마스크 차고 그런 생활 방역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인,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심리 방역 코로나와 관련해서 심리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감소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진자나 그 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1회씩 진행이 되신 건가요? 고위험분들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죠. 아,
팔로우를 하면서 대상자의 증상이 심해지진 않는지 아니면 나아졌는지를 계속 평가를 해야 돼요.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불안도가 원래 높았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더 불안도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시고, 또 대상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 강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전과 상담하는 패턴, 상담 내용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거나 한두 명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뭔가 예방적인 그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반 그렇죠. 대중들. 네.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불안한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라는 거를 안내를 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손 씻기 더 열심히 하시고, 불안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니까 조금 더 자기가 뭔가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뭔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시기에 내가 좀 보태되면 안 된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겠다. 그런 것들이 나쁜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십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대신에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번 온라인으로 이거 자가검진 한번 테스트 받아보셔라 라고 하죠. 그럼 점수대별로 고위험군에 대한 안내 지침과 중간 위험군, 낮은 위험군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건 저희가 비대면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뒤에 피드백 들으면서 듣기로 하고요. 네. 세미 씨 혹시 좀 더 정리하거나 정책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세민 씨도 코로나 저번에 이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코로나 검사를 직접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걸 느끼셨어요? 어디 가셨지? 이어폰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코로나 검사를 직접 뭐랄까 직접 대면자는 아니지만 그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랄까 살짝 가래만 끼고 막 이래도 조금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세미 씨 같은 경우에 인턴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기관이 사실은 그때는 그 업무 중단 시기였는데 저희 기관은 조금 특수해서 이제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중단된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자원봉사자도 안 받고 이제 그럴 때 가장 취약계층인 어떻게 보면 뭐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관이나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공백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 쪽방 상담소 같은 그런 기관을 위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런 재난 상황일 때 뭐 당사자들 보호하고 그리고 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 중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계층이고 가장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복지관을 폐쇄하거나 이제 일을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능사였나 이런 이제 좀 뭐랄까 반성이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하루 재택근무를 하긴 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버 복지관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그런 코로나 시대를 같이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뭐 복지 서비스 영역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이나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혹시 의견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 아니면 학생의 그럼, 입장에서는. 네. 네. 학생 입장에서, 네. 대학이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으로 조금씩 이렇게 전환되고 있잖아요. 중간고사를 치는 학교도 있고, 뭐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치는 학교도 있는데, 이 학생으로서의 그 학습권을 조금 침해받는 경우도 생겼었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지금 계속 2학기 내도록 비대면 수업이 확정이 난 상태인데요. 이게 학생들의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비대면도 좋지만 물론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로 받는 뭐 친구 관계라거나 수업을 조금 대충 듣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음, 학교를 뭐라고 해야 되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정책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저도 어제 학교를 가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조금 학교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대학이라는 곳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우 관계도 이제 있고, 그리고 뭐, 선후배 뭐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창업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사회인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예비 사회인의 어떤 영역인데, 이제 공부만 이게 뭔가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공부에 대한 그런 것만 이제 딱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뭐 동아리 활동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수적인 것들이 다 이제 제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대학에서도 조금 광범위하게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동아리 활동을 이제 비대면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혼술을 하면서 같이 술 마시는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게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복학을 해서, 예, 이번에 저와 같은 학년이 된 동기는 아니고 후배들이랑 교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 같은 걸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특히 영어 수업을 할 때 그 시험도 그 조를 짜서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아무 교류가 없다 보니까 친구를 그냥 조언을 찾기도 힘들고, 근데 교수님은 원어민이다 보니까 저희와 교류가 더 안 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조언도 알아서 짜라. 그러고 뭐 시간도 그냥 줌으로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반 친구들과 뭐 줌으로 먼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 입장에서 먼저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 그런 줌이나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되면 하지 않고도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선진 선생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네, 말 안 했어요. 지금 들리나요? 고개만 끄덕여서 아마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겪었던 코로나 블루 이런 게 있을까요? 경험을 좀 네.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사실은 뭐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감염의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격리된
격리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때는 좀 많이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그 불안한 순간에 그 나의 불안을 또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내가 이런 그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었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렵기도 했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살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분들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당장 응급처치만 하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뭐 자원을 연결해드리려고 해도 본인들이 환자들이 원하는 거는 자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퇴원하자마자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좀 여유가 있게 뭐 상담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힌다거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뭐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제가 정책으로 제안 드리자면 뭐 병원비를 지원해 달라, 뭐 큰 금액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일전에도 그 대구시에서부터 그 가구당 소득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 시도자분들,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의미로 그리고 최대한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작은 뭐 소득이라도 보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네네 절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그 긴급 지원이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네,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은 안 계셨었나요? 긴급 지원 서비스도 안내 드리긴 했는데 거기 해당 사항에 뭐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참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 해당 사항에도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제가 희망을 가지고 긴급지원, 코로나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막상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또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은 아니지만 재산상에 이렇게 당장 현금화 시키지 못하는 재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세요. 네. 직접 이렇게 소득은 줄었지만 그 뭐랄까 자산, 은행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나 자동차 재산 기준 때문에 긴급 지원을 못 받았단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 것도 있으시고 사실은 거주하시는 자녀분이 타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거지가 뭐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또 그 자녀분이 소득이 또 많이 높은 건 아니세요. 타지에서 혼자 돈을 벌고 거기서 생활비도 나가고 가족분들도 부양을 하는데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까지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상담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지원도 가능한데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정책적으로 더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기준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때 코로나 이제 간접 그 접촉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을 느끼셨을 때 선생님은 그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그 자원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혹시 전화나 이런 그 행동으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보다는 일단은 입사를 앞두고 있어서 입사하는 기간에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가 가장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고, 혹시 내가 확진이 된다면 입사가 취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거네요. 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없었고, 그 와중에 이렇게 찾게 된 일이라서 저한테 좀 소중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혁 씨가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다 하시는데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대구 시민 1인당 소고기 600g을 두는 건 어떨까요? 비건일 땐 어떡합니까? 비건은 고기만 나는 콩고기로? 콩고기. 그러면 고기를 먹어야 행복하거든요. 아, 모두 행복하게 고기를 줍시다. 고기를. 이게 실제로 그 코로나 처음 발발했을 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마스크를 나눠줬었잖아요. 대구시에서는 인당 뭐 3개 이제 가구 수 인원당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줬었는데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농산물 꾸러미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좋네요. 이제 경산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농산물 꾸러미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질이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좋은 농산물이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질이 나쁜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하던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뭐 이렇게 세트로 주면 사람들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온라인이 아니고 온누리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부양이나 뭐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한 7시 40분이 됐으니까 김정은 팀장님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팀장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이선진님께서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마스크를 입 들리시나요?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돼요. 마스크 아니고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아까 이선진 선생님 거 말씀을 좀 피드백을 드리면 아까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치료비 지원이 지금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소득에 따라서 이게 되는 대상이 있고 안 되는 대상은 있지만 어쨌든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저희가 이 코로나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복지하고 경제가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이 3박자가 상담과 경제와 복지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하는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지속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계속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연결하는 걸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아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그 대상자가 살고 계시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시키면 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이 할 때 조건이 센터가 등록을 해야 돼요. 어쨌든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절차를 조금 안내해 적극적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안 찾으시거든요. 저희가 좀 자료를 찾아서 드리고 알아보셔라, 저희 알아봐드리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쨌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 정말 또 그렇게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래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심리 지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우울과 불안, 또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자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외래 치료비 지원을 제가 알기로 한 20만 원 1인당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쿠폰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등록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만족스러우면 자기 돈을 가지고
상담을 어. 받는 거죠. 정신과에 어.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네. 저희가 제안을 받은 거였죠. 내가 치료받고 싶은데 병원비가 없어요. 특히 젊은 청장년들 같은 경우에 실업자이시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치료가 필요하신데 일단은 자기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혹시 편견 같은 거, 내가 취업할 때 혹시 불이익을 얻진 않을까, 이게 알려지진 않을까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오히려 청장년들 이런 분들이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뜻 가지 못하더라고요. 치료비에 대해 부담도 느끼시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심리 이런 게 있으니까 해당 기초센터, 자기네 살고 있는 해당 지역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셔서 이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쨌든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대면 상담 가능하거든요. 2단계였을 땐 전화로만 했었지만 평가 받아보시고 치료비를 그 센터에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 대상자가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외래죠. 거기에 가서 자기가 쿠폰제로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 몇 회기 상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했을 때 본인이 만족하면 자기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아마 홍보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중장년층이라든가 청년층들이 창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고금리의 사채를 썼는데 이걸 좀 갈아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하면 이 사람이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의 사채를 쓰거나 제3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서 낮은 금리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준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대구는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하죠. 이렇게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고위험군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액수도 아니고 입원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취약하신 대상자 거기에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중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노인층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필요한 복지 자원, 필요한 뭐 경제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찾아보면 자원은 많아요. 그러니까 발로 뛰고 알아보고 그 대상자들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고 전달해주고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야 좀 도움을 받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정책 제안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내가 뭐 복지관 했으니까 복지와 관련된 것만 내가 병원 했으니까 의료 파트 치료에 관련해서 것만 그것만 내 분야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코로나 블루나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만성 피로도를 지금 호소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학생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지치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지치고 일자리 아르바이트가 이게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제안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정보가 있을지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온 거였고 그래서 뭐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다 모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내가 관련된 파트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 다른 부분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 그랬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고 뭐 부족한 게 보이면 그때 또 그걸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나 봐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짧게는 하셨는데 말이 조금 빨라서 기록자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제가 듭니다. 나중에 전화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하시면 되세요. 제 전화번호 공유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코로나 블루가 이제 느껴지면 선생님한테 바로 직접 전화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제 핸드폰 번호는 사실 공용이에요, 공용. 이 센터 그만두면 핸드폰 번호부터 바꿔야 돼요. 뭐 모르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전화 와요. 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더 추가로 뭔가 제안해 주실 분은 없을까요? 어쨌든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상담이나 복지 뭐 이런
딱딱 끊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상담, 복지, 경제 다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유관기관들도 소통하고 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 다 만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이걸 통합적으로 맞아요. 네, 통합적으로 이걸 건드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어쨌든 뭐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안 그래도 이제 뭐 담당 부서가 어딘지 잘 모르시던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의지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 사업이고 뭐 대구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대구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는 잘 가늠은 안 되고요. 혹 지금 뭐 대구시에서 코로나 블루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한 심리 지원에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감염병 예방에만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확산을 막는 거. 근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구 시민분들의 심리 방역, 심리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무조건 감염병 예방하는 거에 질환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게 심리 지원, 심리 방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런 방역의 그 코로나19 대처를 잘 하셨다. 근데 너무 위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초기에 코로나19 굉장히 많은 확진자 발생을 하고 특정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막 이슈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스티그마? 대구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위축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분들이 잘 대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심리 이런 생활 수칙을 뿐만 아니라 심리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 전환,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공익 광고라든지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 집합교육을 했다라고 치면 지금은 필요한 대상자분한테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이라든지 영상을 촬영을 해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맞춤 연령대별로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찾아가는 아까 그 김주웅님께서 이동상담차 말씀도 하셨는데 대구도 있습니다. 이동상담차가 정신과 전문의가 그 상담을 했던 이동상담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상담은 안 되고 있고요. 밥차가 가는 날 있어요. 취약 지역에 밥차 가는 날 이동상담차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취약계층들한테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지금 현재 뭐 저희 계산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그런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 같고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고 심리 지원에 굉장히 다각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도 또 이렇게 그 집중하는 담당 부서가 생겼고 저는 실무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변화된 걸 느낍니다. 그렇군요. 대구시도 움직이고 있군요. 네, 몰랐네요. 심리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네. 다행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네.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지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중들을 위한 문화 사업, 그러니까 뭐 부루마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빈곤계층을 위한 서치형 공공근로, 그리고 긴급복지, 우리 동네 슈퍼맨 이렇게 제안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욱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이렇게 뭔가 빨리 전환되는 그런 인력 배치나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선진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기준이 완화돼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셨고, 세미 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 조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으니까 학교 내에 이제 비대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나래 씨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실까요? 나래 씨가 제안할 만한 정책 있을까요? 아까 장지혁 쌤이 말씀하신 가구당 소고기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억이면 됩니다. 1,000억. 저는 1,000억이면 시민 1인당 5인분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그 혜택을 받은 곳이 축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목돈이 딱 생기니까 고기를 많이 사 드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우울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 테이블, 브릿지 테이블 이렇게 엔딩 테이블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최종 의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종 의제를 소고기로 가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떤가? 네, 어떠신가요? 최종 의제를 소고기로 가나요, 진짜? 한마디씩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혁 씨부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의제 하나와 그리고 이제 참여했던 소감 짧게 1분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제가 늘 주장했지만 원래 근데 부르주아지들은 원래 우울해요. 도시 생활하는 거 우울하거든요. 네, 짧게 해주세요. 또 제가 고령 가서 네.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적응 못했으니까 소고기를 많이 줘서 배라도 부르면 좀 기분 좋아지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제가 소고기를 얘기한 건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감은 얘기 안 하셨나요? 소감 안 네, 하셨나요? 네, 네. 뭐 소감은 뭐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미 씨. 어, 소고기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굳이 소고기라고 하는 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걸 주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참여해서 좋았고 만약에 다음에도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옥 씨. 주옥 씨 나갔어요? 예. 아니요. 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잘 알려지거나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보면서 들었고요. 의제화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의제화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바로 이제 논의에 붙인다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오현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정확한 방편을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께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듯이, 뭐, 이 불행 속에서 행복을 좀 찾는 좀 그러니까 능력이나 아니면 노력들이 수반되고 이것들이 캠페인의 형식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든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 방역에 힘을 쓰는 것들이 좀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볼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친 선생님. 네. 저는 갑작스럽게 참가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요. 다음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아까 그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겨내고 있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지영님 말씀처럼 꾸러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뭐 카카오톡인가? 거기 보면 이제 마음 날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우울감이 어떤지 이제 간단하게 확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또 명상 음악, 명상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음 날씨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뭐 대구시 차원에서도 그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뭔지. 예, 명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금 우울감이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심리적 방역을 한다면 그런 조금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제도가 마련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그 스티커나 포스터 이런 조금 1차원적인 홍보 말고 좀 뭐가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이 들고요. 네. 안 그래도 심리 방역 이런 스티커나 포스터는 되게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게 이제 저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뭐 사례 관리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직접 소고기를 주는 그 기간이잖아요. 저희 오늘도 삼계탕 나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삼계탕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기죠. 사람이 곳간에서 임신 난다든지 나니까 배가 부르면 여유는 생기지만 계속 배를 불리는 것이만 능사인가? 예, 소고기를 계속 주는 것만 능사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만약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뭔가 이제 마음의 원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토양이 너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배가 부르면 사람이 여유롭긴 하겠지만 그 배만 불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 문화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지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오늘 들어올 때 조금 이렇게 좀 머리버리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초대해서 이런 좋은 이야기 들어서 저도 좋았고요. 아까 우리 진행하셨던 선생님께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명상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홍보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클릭하시면 심리방역 온라인 검사라든지 명상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홍보를 해도 안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걷기 명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더 예. 열심히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의제라기보다는 지금 이거는 사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떻게 하면 실업자나 구직자 거기에는 청장년층들도 속하고 여러 가지 뭐 다 속하거든요. 생애 주기별로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심리방역 방안 이런 것들에서 각각 심리방역이 저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각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를 들어 고용복지센터, 복지관, 뭐 학교 그 자체 내에서는 각각 이들을 위해서 대학교는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뭐 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심리방역을 할 것인가. 심리방역인데 심리상담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방역에는 경제, 복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군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저희도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명상 프로그램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 퍼포먼스라고요. 예,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3번 다 참여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너무 반가웠고요. 예, 실패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날개 퍼포먼스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